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CCS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어저께 제가 CCS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하락폭을 키웠다가도 하고, 그리고 보합권 위까지 상승을 시키기도 하고 변동성 구간에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가는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상승해 왔었던 그런 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구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위를 보는 만큼 아래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가격입니다. 가격. 그리고 지금 CCS 관련돼서 가격은요, 싸진 않다. 그런데 지금 하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근데 고가를 넘을지 말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판단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CCS 어저께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CCS가 오늘 등락하는 상황을 보면 시가가 3.7% 상승해서 출발이 됐고요. 그리고 고가 7%대 고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자, 그럼 고가 대비해서 저가폭까지 본다면요, 25% 정도가 나오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가 대비해서 고가까지 땡겨 올린 건 25%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래 꼬리가 달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랫꼬리는 보통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랫꼬리를 달았을 때 고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락했을 때의 그 확 기대감을 심어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먹힙니다.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고가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의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이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눈이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저가부터 고가까지 올라온 폭이 어느 정도 되죠? 500에서 600원, 그리고 고가까지 보면 2,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게 1파예요. 상승 1파. 이걸 가지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던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실전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디부터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어디를 1파에 잡아야 되고 어디를 3파로 잡아야 되는지를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싹 배제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1파 그리고 2파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1파는 꿈만 가지고 있다. 2파는 숫자 찍어야 된다. 즉 실적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걸 장기간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에코프로와 같은 그런 상황이 그려지는데, 에코프로를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주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강했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올해 거는 제외시키고 요렇게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2020년도에 한 10,0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고가. 그쵸? 근데 실적은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30%. 그쵸? 근데 여기 주가는 1,500% 올랐다. 1,500%.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면 주가 대비해서, 그쵸? 실적이 낮죠? 주가가 1,500% 올랐으면 실적은 못해도 10배는 올라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5배 더 오른 프리미엄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적은 30%밖에, 그쵸? 한 배도 못 올랐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올랐어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꿈이에요, 꿈. 그러면 이 구간이 1년 반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고요. 첫 시작점이 있겠죠. 정확히 신고가를 만들고 시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요,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신고가 구간에 내가 매매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시세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음봉에 여기 매도하거나 여기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일봉이라도. 그러면 이 범위가 줄어들겠죠. 단지 딱 그 차이만 있고요.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거 아니고요. 내려갈 때, 그쵸? 내려갈 때 매도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려갈 때 매수하는 거 아니고요.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폭등한 뒤에는 매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면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여기도 꿈을 가졌을까요? 꿈은 가졌지. 근데 실적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게 에코프로의 실적이에요. 2022년에 6천억의 실적. 2020년 대비해서 10배 올랐죠.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올랐죠. 그쵸? 근데 오히려 실적이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다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가 그래서 150만 원부터 조정을 받은 건데 이번에 공매도권 있죠. 공매도권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그쵸? 완전 똥탕을 튀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상한가를 간 부분은요. 그 부분을 즉 하방으로 크게 발생된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움직임일 뿐이다. 그 이상이나 이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1파와 2파에 대해서 이해가 됐죠. 그쵸?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CS에다 접목을 시켜볼게요. 저는 어떤 종목이든 동일한 로직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자 CCS 봅니다. 자 보세요. 1파, 2파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숫자를 못 찍죠. 왜? CCS는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상한가 한 방, 두 방. 그쵸?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신고가 만들었죠.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칩니다. 반등 확인해요. 전 여기서 매수를 시작했고 여기서 매도했고요. 어저께 매수했고 어저께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얻은 수익이 20% 한 번, 10% 한 번, 15% 한 번. 끝입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확인. 자, 내용 확인할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6일 보이죠? 11월 6일 어저께죠. CCS 오전 8시 54분. 11월 6일 시초가 매매 CCS. 그쵸? 여기서 보세요. 여기입니다. 11월 6일. 시가 마이너스 15%. 그쵸? 고가 플러스 14%. 근데 저는 매도를 이 구간에서 했다. 어디? 보합권. 그쵸? 보합권에 VI 걸렸을 때 VI 진입. 보합권까지 상승. 매도 나간다. 이렇게 매매하는 게 종료입니다. 종료. 그냥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끝인 겁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무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고가가 어디까지 잡혔어요? 15%까지 잡혔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음봉 떨어뜨리면서 아래꼬리 달고 있죠. 요거 물량 털어먹기에 딱 좋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아마 내일이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급락이 나오면서 제가 왜 기다리라고 했었는지를. 자, 고가를 잡으려고 하면 계속 미련의 자꾸 꼬리를 물고요. 그러다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또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알아요? 고가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련은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어디서? 고가를 잡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10월 30일 날 왜 매매를 시작했는지도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쭉 올려보면 여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단타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자, 10월 30일이죠. CCS 8시 58분. 그쵸? 8시 58분 장 시작 전에 나간 것 아까랑 동일하죠? 10월 30일. 그쵸? 시가 2.68%, 종가 21%. 그쵸? 정확히 20%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종가에 잘랐습니다. 매도 이유는 고가에 다다랐기 때문이고 고가 돌파 여부는 저는 예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부분을 내가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단 상한가 마감이 되거나 아니면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반도체와 같은 종목이어야 돼요.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탄탄하게 이 시세를 받쳐주니까 한미반도체가 막 6배씩 오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CCS에 1,000만 원 사면 한미반도체 같은 건 1억을 사도 됩니다. 왜? 대형주가 뒤에서 받쳐주니까 하루 이틀 조금 빠질 수 있다. 왜? 고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고 저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건 신고가를 파악해야 되고 신고가와 함께 나오는 대형주를 파악했을 때 그렇죠.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CCS를 여기 10월 30일 날 매매를 해서 쭉 내려보면 매도한 내용까지 그쵸? 매도한 내용까지 나와요. 여기 10% 진입 그리고 종가의 컷. 왜? 상한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됐다? 제가 팔고 나니까 상한가 두 방 간다. 그쵸?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기회가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쵸? 지금도 끝내세요. 아직까지 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막 최고가에 막 물려가지고 막 10% 15% 물려 있더라도 지금은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내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초전도 최고 뭐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락했을 때 다시 쌍봉을 만드는 구간이 나온다. 왜? 자, 여기서 호재가 터졌습니다. 퀀텀 연구소의 핵심 인력들이 CCS에 이사로 참여했다. 그리고 임시주총을 열었다. 그쵸? 그러면 상한가 두 방 딱딱 가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왜 9월, 10월 달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만들었을까? 이게 우리가 신고가를 추적 관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멘탈을 잡아야 된다.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이해를 해야 내가 주가가
어떻게 그쵸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오늘 세 종목 딱 나갔거든요. 저는 최대 세 종목 나갑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종목에서 두 종목 나가는데 최대 세 종목까지 진행한다. 자 보세요. 오늘 국제약품. 자 국제약품 고가 대비 확 빠졌죠. 그쵸? 저는 이런 종목 어떻게 한다? 분봉에서 음봉 크게 떨어지면 그냥 잘라요. 왜? 시가에 잡으니까 잘라도 수익인 거예요. 그쵸? 확 잘라도 수익이다. 근데 자 보세요. 장중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습니까? 24%, 시가 4%. 그쵸?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자 아래 DIT. 오늘 시장이 빠지니까 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금 받고 있죠. 근데 자 보세요. 오전까지 움직임은 시가 1%, 고가 10%. 그쵸? 이렇게 나왔을 때 분봉에 자른다. 근데 DIT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반도체 종목입니다. 반도체는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쵸? 시장이 최소한의 기간 조정을 보내야 돼요. 지금 왜? 급락했다가 V자 반등을 했는데 하루에 막 6%, 7% 시장이 그렇게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이격을 좁혀야 된다. 그러면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10%다 20%다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신고가에 대해서 신고가 매물소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계속 여기서 매수하고 이런 구간을 내가 잡을 수 있다. DIT 볼까요? 쭉 올려보잖아요. DIT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틀 연속으로 매수했습니다. 11월 3일 DIT 오전 8시 53분 3일 그쵸? 몇 프로입니까? 2%, 고가 17%, 종가 12%. 그쵸. 종가 컷 10% 수익 끝. 그쵸. 급하게 매매해서 될 게 아니다. 그쵸. 11월 2일도 마찬가지예요. 11월 2일도 LNK 바이오 DIT 딱 두 개 나갔죠. 8시 51분 DIT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6%, 고가 16%, 종가 12%, 6% 수익 끝. 근데 이건 대형주가 받쳐주니까 보유해도 무관하다. 근데 다음날 또 공략해도 무관하다. 상황을 체크해서 끝이에요 이게. 자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반영합니다. 즉 지금 싸다는 건 실적 대비해서 싸다는 게 아니라 미래 실적 대비해서 싸다는 거예요. 즉 미래 가치 대비해서 싸다는 겁니다. 근데 CCS는 지금 기술적인 내용으로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구간에서 내가 잘못 물리면 20% 30% 빠지고 다시 한 30% 40% 올라올 거예요. 이 구간을 내가 놓칩니다. 이게 더 아파요. 왜? 여기서 물리면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또 못 팔거든요. 그래서 내가 CCS를 매매하면서 또는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멘탈이 안 잡힌다. 그러려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 이해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내일까지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멘탈입니다. 멘탈을 잡으려면 최소한의 내가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구나. 간단하게 보세요. 딱 봤더니 한 5배, 6배, 7배, 8배씩 올라와 있어요. 한 달, 두 달. 정상 아니죠? 그렇죠? 이걸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적이 이만큼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 한다? 세력들이 털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서 그러면 매도했을 때 어떻게 된다? 내가 다시 잡을 수 있다. 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야 되니까. 그게 쌍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여기 CCS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디까지 보느냐? 저는 쌍봉까지만 봅니다. 근데 그게 시작점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을 토대로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잡아내는 게 주식 투자에서의 핵심이고 2주 안에 성공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장기 투자로 전환을 시키지만 이 부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근데 CCS 같은 세력주는 3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장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실적이 기반되지 않는 종목이니까.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합니다. CCS는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아닌 겁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전에 매매 내역 다 보여드렸죠. 그 내용을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었는지 원리를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담아놨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CCS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